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던 바와 같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의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포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분 중 한 분인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회계사님을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회계사님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해외 금융자산 신고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 참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입니다. 우리가 인컴 텍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미국에서건 또는 한국에서건 지구에서 버신 소득은 전부 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한 뉴스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10,000불 이상 해외의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의무화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즘 와가지고 특히 2011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만은 해외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말 기준으로 10만 불 이상, 연중에 하루라도 15만 불 이상 금융계좌에 잔고를 소유하신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의무 조항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고 의무를 갖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예, 참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법상 레지던트와 그리고 세법상 레지던트를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IRS가 규정하는 레지던트, 이것도 역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RS가 규정하는 레지던트란 이민법상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이민법상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법상 레지던트라고 해서 거주자가 되겠는데요. 이 거주자는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그리고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말씀하신 해외 금융자산 신고가 본격화되면서 영주권자분들 중에서는 일부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법상 거주자와 이민법상 거주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법상 거주자의 신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세법상 거주자이신 한은 세금 보고 또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여전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부는 같이 세금 보고를 대부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부부 중에 한 분만이라도 시민권, 영주권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른 분까지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법적으로 세퍼레이트 되지 않는 한은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계속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고 의무가 있는 해외 금융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왜 혼동을 하시냐면 우리가 보통 세금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컴 텍스 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느냐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결정하는데, 이 해외 금융 자산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있는 한 1년 중에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실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계시면 보고할 의무가 없고요. 해외 금융자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낸셜 어카운트, 현금화할 수 있는 계좌에 잔고만 보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게 되면은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컴 텍스, 소득에 대한 세금만 미국은 부과하고 있지 웰스 또는 이게 부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외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이기 때문에 웰스입니다. 부에 대해서 보고만 하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전에 지나가 버린
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누락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소득이 아닌 한 자산 자체에 대한 벌금은 제때 신고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보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IRS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사상 책임까지는 거의 대부분 지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은 그 10,000불 이상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10만 불 이상 또는 뭐 형사 처벌로 이제 감옥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들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그 willful 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지금 대부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것은 이제 민사상 책임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돈으로 지시면 되는데요. 그 10,000불 이상 해외 계좌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10,000불 정도의 이제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011년부터 생긴 그 연말 기준으로 10만 불 이상, 연중에 15만 불 이상 그 되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역시 10,000불 정도의 그 벌금이 있습니다. 한 해당. 근데 이제 그 10,000불, 두 번째 말씀드린 벌금은 매달 10,000불씩 붙어서 1년에 5만 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잠시 주세를 바꿔서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 관련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텍스 페널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 개인들이 의료보험을 그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때 그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그 헌법상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이것을 벌금으로 보지 않고 세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을 조금 깎겠다, 또는 세금을 낼 것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제로는 시행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2014년 3월 31일까지 개인들의 경우에 그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2014년 기준으로 인당 95불씩의 페널티, 또는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그 AGI라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처분 소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법상 소득의 1% 또는 인당 95불, 식구가 예를 들어서 3명, 4명이면 그 곱하기 3 해가지고 285불을 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그 전체 자기 소득의 1%, 두 개 중에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시던지, 아니면은 텍스 환급을 받으시는 거에서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에 살다 보면 세금 문제처럼 피부에 와닿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고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 및 각종 세제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